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정치 길게 토크오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대학교 공공정책학과의 정인정 교수님, 그리고 경희대학교의 노수인 교수님 두 분과 함께, 노인 교수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한번 이어가도록 하죠. 앞에서 제가 이제 3부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못 여쭤본 게, 지금 그 국민의당 쪽에서는 안보 프레임을 비롯해서 많은 정책들이 막 뒤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안철수 전 대표가 발언한 것을 보면 이게 막 바뀌기 시작하면 막 연거푸 바뀌는 그런 추세선이 있던데, 이번에도 사드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섰단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세요? 이런 자꾸 정책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치는 무슨 뭐 과거 자기가 뭐 걸어왔던 길이라도 네. 필요하다면 상황이 바뀌면 바꾸고 버려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군요. 당연히 그야말로 예. 능소능대하게 해야죠. 예. 그걸 뭐 자기가 뭐 해왔던 얘기라고 해서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걸 고집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좀 애매한 이상한 상황이 말이죠. 예. 안철수 후보는 입장을 바꿨죠. 예. 처음에 절대 반대로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죠. 국민당이 치고 나갔잖아요. 예. 사드 절대 반대한다 그러면서 예. 이렇게 국민투 붙여라 이렇게 했는데, 안철수 후보는 그냥 배치 찬성 정도가 아니고 예. 철저히 해야 한다고 아주 확실하게 보수 입장에서 예. 그걸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바른정당도 박수 치면서 반기고 있죠. 예. 우리 입장이 바꿔졌다 그러는데. 예. 그런데 당론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당은 여전히 사드 배치 반대를 하는 당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정동영 의원, 예.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는 예. 철저한 그 반대입니다. 예. 근데 이제 사드 배치 문제가 단순히 사드 배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로 예. 예. 그게 결국 남북 관계로 이어지고 예. 우리 전체 안보 프레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인데 예. 아니 후보인 내가 당을 설득해서 하겠다 이렇게 예.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당이 대선 전에 예. 우리는 후보와 입장이 같다 얘기를 예. 하든지 예. 아니면 우리는 바꿀 수 없다라고 예. 분명히 얘기하든지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줘야 국민의당의 후보로 나섰고 지금 예. 국민의당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집권할 것이고 앞으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어쨌든 만약에 된다면 국민의당을 기반으로 해서 네. 앞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갈 텐데 네. 이런 상황을 두고 어떻게 그냥 그렇죠. 계속 유야무야 끝날 수 없는 얘기죠. 예. 단순히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수층을 위축시켜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네. 라고 하든지 예. 이거는 분명히 국민 앞에 해명이 필요한 것이고요. 네. 국민들도 분명히 그 어떤 데서 당론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앞으로 뭐 후보를 따라서 바꿀 것입니다라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예. 분명하게 그걸 입장을 밝혀라. 예. 당도 그렇고 후보도 그렇고 그렇죠. 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 요즘에 이번 대선이 조금 의외인데요. 네, 우리가 2012년 대선만 놓고 보더라도 대선 같은 경우에는 후보 중심으로 선거운동이나 선거가 돌아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당은 좀 더 심한 것 같은데 네. 당 중심으로 이게 선거운동이 주도되는 경향들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예. 사실은 이제 정책 논쟁이 붙었을 때 네. 후보가 얼마나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자기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을까. 예. 사실은 선거 기간이 좀 길고 그리고 기억하시잖아요. 2012년에 안철수 후보도 진심 캠프라고 별도의 캠프, 물론 무소속이었지만, 그리고 우리 문재인 후보도 그때 담쟁이 캠프라고 별도의 자기 캠프를 갖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그 캠프 안에도 사실은 후보의 그 정책적인 지향이라든지 네. 스탠스라든지 이런 걸 강화시켜서 예. 정책 논쟁을 끌고 가고, 당은 사실은 뒤에서 지원하는 이런 방식들을 가졌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지금 보면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당 중심으로 지금 후보 선거운동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정동영 지금 말씀하시는 정동영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예. 선대위에 지금 이제 포진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예. 보면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사드에 대한 변화된 입장과 예. 여전히 당에서 갖고 있는 입장들이 네. 이미 그 또 한 번 국민들한테 보여줄 때는 네. 불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당론을 정리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는 여전히 지금 국민의당의 문제로 남을 것 같고요. 예.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 후보가 사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의 지지 기반이 실제로는 호남에서 다수 얻었지만 네. 정당 득표나 이런 건
사실 보수 유권자들한테서 많이 왔거든요. 비례를 많이 왔죠. 예. 그런데 그 이후로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가 보수 유권자를 향한 메시지가 없었어요. 특히나 그렇죠.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반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보수 유권자들이 사실은 갖고 있었던 지지를 조금씩 철회했던 것이 국민의당 어떤 지지율이 떨어지고 안철수 후보 그 당시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런 거에 반영됐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선이 다가오면서 그걸 복원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안보 문제에 대한 뭔가 다른 스탠스를 선회해야 되는 필요성을 가졌겠죠. 네. 근데 저는 최소한 안보 문제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들이 이게 올바른 정책 방향이 아니다 그러면 바꿀 수 있어요. 그거는 자유로움이고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데 네. 안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사드 문제에 대한 고민을 왜 시작했습니까? 북한이 핵 실험을 계속하고 있고 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안에서 사실 초기부터 고민됐던 바잖아요. 상황이 바뀐 건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중간에 어떤 상황 변수를 돌리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오히려 그런 안보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네. 유권자들이 오히려 불안해할 수 있고 네. 최소한 안보에 대해서는 좀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네. 국민들에게는 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후보가 되는 길이라서 네. 저는 이걸 어떤 방식으로 안철수 후보가 극복해낼지 좀 지켜볼 만한 것이고요. 네. 설득을 해야 될 겁니다. 분명히. 예. 네. 노현 교수님. 네. 만약 선거 막판에 말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유승민, 김종인 이 후보들과 합치면 선거 판세가 한번 뒤집어질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뭐 영향은 있겠죠. 그러나 뒤집어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 뒤집어진다면 지금 뭐 안철수 후보와 이제 문재인 후보, 제가 표현이 좀 거치네요. 예,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으니까 예. 뭐 뒤집어진다는 표현을 한다면 확실한 우위를 점하는 예. 그런 경우가 되겠죠. 예. 그러나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일부 앞서는 것도 있고 예. 또 일부는 또 뒤지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호각지세를 이루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예.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주의해봐야 할 것이 단순 지지율이 아니고 당선 가능성에서는 어떤 조사든지 네. 현재까지 문재인 후보가 높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면 네. 다들 얘기합니다마는 문재인 후보 지지층은 탄탄하게 지금까지 아무래도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탄탄하게 다져온 그런 지지층입니다. 네. 흔들림 없는 지지층인데 예. 안철수 후보 지지층은 당장 지금 사드를 통해서 구애하는 그런 보수층. 예전에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예. 2012년 대선 때 지금까지 그리고 그중도 일부 있고요. 예. 또 뭐 다 얘기하십니다만 안희정, 황교안, 반기문으로 떠돌던 그런 표들. 예. 그게 이제 정말 지지할 사람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차선 어떤 분은 또 차악이라고까지 얘기하던데 네. 그런 표들이 얹혀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들이 과연 안철수 지지를 확실하게 굳어지느냐 하는 네.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뭐 좀 유승민, 김종인 이런 분들이 네. 사실 저 유승민 후보는 지금 뭐 한 3% 정도 나오나요? 뭐 2% 대, 뭐 2, 3, 뭐, 후반대. 예, 그 정도 나오는 것이고 예. 김종인 후보가 맞나요? 아직 등록도 안 했다 등록 그러죠. 안 한 걸로 알고 그냥 있습니다. 예, 예. 출마 선언을 했지만 예. 그분들은 여론조사에 잡히지도 않는 그런 예.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합류한다고 해서 예. 큰 변화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조금 정의진 다르게 교수님. 보는데요. 예. 그거는 말씀이 맞죠. 그 문재인 후보는 콘크리트 지지 기반을 갖고 있고 네. 안철수 후보는 사실은 지금 보수 유권자들의 전략 투표가 가능할 거냐 예. 이게 이제 쟁점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지지해오던 정당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거리감이 덜한 그런 어떤 유권자들에게 지지의 어떤 표를 몰아줄 거냐. 네. 이게 이제 보수의 그 전략적 투표고 예. 이때까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그러죠. 만약에 그게 일어난다 그러면. 네. 근데 저는 사실은 그 문재인 후보가 그 콘크리트 지지 기반을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 풀지 못한 과제가 뭐냐. 외연 확장이잖아요. 예, 확장은 사실은 없죠. 그렇죠. 예. 이게 박빙 구도가 아닐 때는 예. 괜찮았어요. 네. 근데 이게 박빙이 되게 되면 예. 아무리 콘크리트 지지 기반을 갖고 있다라도 1%라도 더 얻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것은 그 타임에 더 많은 표를 얻게 되는 사람이 이기는 예. 것이죠. 예. 그러면 만약에 보수 유권자층이 어떤 형태로든 아주 이변을 보여서 예. 전략적 투표를 한다. 예.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콘크리트 지지 기반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선거가 갖고 있는 역동성이라고도 하지요. 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문재인 후보도 역시 사실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지만 네. 선거의 막판 변수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조건의 후보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 이 전략적 전략적 투표를 어떻게 가능토록 하느냐에 예. 선거 전략이 모아질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보수와의 어떤 나름대로의 외연 확장의 노력들 예. 이런 것들을 하려면 결국 첫 번째 스텝은 뭐냐? 그런 어떤 그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과의 인사들과의 나름대로 연대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예. 아 보수들이 지지할 만하다라고 하는 전략 투표를 하셔라라고 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기반들 인프라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그걸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후보의 선택이지만 예. 굉장히 유의미한 거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가치 이동의 문제라든지 네. 정책의 쟁점 문제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동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네. 가능성들을 갖는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일 수 있다. 이렇게 그렇군요. 보죠. 안희정 후보가 이 한번 허들을 제대로 넘지 못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 사면 문제 이야기했다가 한번 불거졌었죠. 그리고 개헌 문제도 안 된다 그랬다가 뭐 될 수 있다 그랬고 그다음에 3년 임기 문제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안철수 후보가 조금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는 이 지지표가 확정된 표가 아니다. 결국은 보수를 끌어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절박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네. 정확하게 드러내지를 못하고 본인의 평소 성격인 우유부단한 모습 해도 될까 말까 이런 모습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안희정 지사처럼 충격을 받고 쓰러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평소 성격보다는 예. 이분은 이제 일종의 여러 차례 제가 얘기했지만 딜레마죠. 네. 그걸 확실하게 떠내면 호남표가 달아나죠. 그렇군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국민의당 입장은 네. 아까 얘기한 뭐 그 중에 또 강성 예. 이 의원들의 입장은 예. 사드 반대. 개성공단 즉각 재개, 예. 금강산 관광 즉각 실시 이렇게 그렇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수표에 구애하려면 이건 절대 금기죠. 그러네. 그걸 확실하게 드러내면 예.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네. 지금 안보 쪽에서는 보수 쪽 표를 좀 의식해서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네. 확실하게 갔다가는 또 본인의 지지 기반이 나갈 수 있는 예. 호남표가 달아나 버릴 수 있으니까 예. 그러긴 못하는 상황이고요. 예. 반면에 이제 그 선거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기가 잘해서 이기는 경우도 있고 예. 상대가 못해서 이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 그럼 문재인 후보 측을 좀 바라보면 예. 아까 이제 정현정 교수 지적하신 바로 그 부분인데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문재인 후보가 1위를 달리면서도 왜 그 2%포인트를 확장을 못했을까. 네. 속된 말로 2% 부족할까. 예. 이런 부분인데 예. 그걸 의식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지금 얘기한 대로 예. 적폐청산을 계속하려면 예. 그것이 유효하려면 적과 아군이 뚜렷하게 나눠져야 합니다. 예. 본인도 당선 수락연설에서 후보 수락연설에서 예.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라고 요즘도 이번에도 예. 그렇게 얘기했죠. 예. 근데 그거는 정의와 불의가 확실하게 어떤 유효한 프레임을 가지려면 네. 적이 확실히 뚜렷한 거대한 나와야죠. 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은 다 알다시피 보수는 괴멸 직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과연 안철수 후보가 괴멸해야 시켜야 할 보수 세력인가? 예. 불의자 세력인가? 이건 좀 의문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지금 조금 바꾸는 것 같아요. 메시지를. 그러니까 예.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뭐 안보도 프레임. 지금 뭐 굉장히 강조하고 미국 절대 우리 허락 없이 폭격 안 된다고 제일 먼저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안정감 있는 후보라고 지금 적폐청산 얘기 전혀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조금 이제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그야말로 옛날에 48%였지 않습니까? 네. 그 표는 그대로 있다고 치면 예. 2% 이제 그냥 1% 포인트 얘기하는 거죠. 예. 그걸 더 얻으면 되는 거니까 예. 그런 쪽에 만약 문재인 후보가 조금 더 구애를 하면서 네. 영남 보수표라든지 예. 본인 영남 출신이니까 예. 그런 쪽에서 좀 강점을 살려서 그걸 얻어낸다면 네. 안철수 후보가 아무리 좀 보수 쪽으로 좀 하려고 해도 예.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눠 먹게 되면 예. 표를 나누게 되면 문재인 후보도 상당히 승산 있는 그런 게임 할 수 있는 거죠. 예.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딜레마 아까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수에 대해서 사실은 뭔가 이번에 자강론을 개발하면서 네. 구도를 좀 변경해가지고 예를 네. 들면
보수 정당과의 연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선택을 안 한 거잖아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그럼 구도 변경을 안 했으면 보수를 향해서 남아있는 자원은 뭐냐면 메시지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그 이제 사면 문제 그렇죠. 등등 이런 메시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메시지조차도 사실 작동이 불가능한 것이 뭐냐면 정리가 안 되는 게 이제 호남 기반이라고 하는 게 문제인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호남 원래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거나 뒷받침하고 있는 지지 기반은 총선 때부터 호남과 보수 유권자예요. 보수 중도.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은 조화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건데 두 가지 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호남의 문제는 그러면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가 호남에서 아주 원사이드하게 압도적인 우세를 가지고 있어서 그게 정말 강고한 지지 기반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호남은 어쨌든 전략 투표를 할 겁니다. 이른바 되는 후보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밴드웨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경향성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지지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후보가 호남에서 지지율이 확 떨어지지 않는 이유. 그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럼 호남을 완전히 점유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번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이기려고 한다면 선거에 이기려고 한다면 결국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는 상당히 이미 드러나 있는 거죠. 이른바 보수 중도 개혁의 상당 부분의 어떤 힘을 싣는 그런 선거 운동과 전략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럼 호남에 우리가 호남 그러는데 국민의당이 사실은 국민의당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죠. 호남이 원하는 정치적 스탠스, 정책의 이념적 스탠스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봤을 때 호남 유권자들이 사드에 대해서 그러면 진보적으로 보고 있느냐라고 있는 거예요. 일부 호남 정치인이 사드를 반대하는 것이 과연 호남 유권자들의 인식인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사드에 대해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호남 유권자들은 판단을 내리고 계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몇몇 호남 정치인들이 나와서 사드를 마치 반대하는 것이 호남의 정치인양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왜곡된 게 아닐까라는 반문은 안 해보는지. 그렇다면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호남과 보수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는 답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철저하게 됐다면 사실은 저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 이걸 딜레마로 그냥 끝날 문제는 아니다. 충분히 극복 가능한 딜레마일 수 있는데 그게 아직도 국민의당 차원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죠. 지금 제가 갖는 느낌 중에 하나는 이제 한 2분 정도 남았습니다만 두 분에게 한번 정리를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 프레임이 안보 프레임으로 확 바뀌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떤 경제 문제보다도 안보로 가다 보니까 이 보수층의 새로운 집결 이게 가능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재인 후보는 오늘 5-5당의 대표들에게 안보회의 비상회의 하자 그러니까 5분들이 또 다 참석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안보 프레임으로 가는데 어떻습니까? 민주당 또 국민의당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어떤 포지션으로 가야지만 이번 선거에서 좀 유리할까요? 안보 문제에 초점을 맞춰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얘기를 하면 과거엔 이런 상황이 변되면 이른바 북풍이라고 해가지고 이른바 야당 측 지금 얘기하는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런 측에 절대적으로 불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일으킨 북풍도 아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 도와주려고 하나 그런 상황을 생각할 수도 없고 더더구나 지금 뭐 문재인 후보도 일부에서는 뭐 안보관이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했었지만 지금 무슨 군 장성들도 문재인을 지지한다고 나오고 있고 그리고 본인도 어떻게 알고 보면 또 특전사 출신이라고 하고 그걸 자랑스럽게 경력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안보관이 꼭 불안하다 이렇게 단정 짓기도 사실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쪽도 크게 득을 보거나 실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과거처럼 어느 쪽에 특별히 불리하거나 그렇지 않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지역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념 성향도 그렇고 진영 논리도 그렇고 안보 문제도 그렇고 어느 한쪽에 특별히 불리하거나 유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지금 문재인 후보가 그런 안보 프레임으로 다른 후보들에게 그걸 제안하는 것이 선거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건가에 대해서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을 적폐 프레임에 있었는데 이걸 갑자기 안보 프레임으로 선회를 하면
과연 이게 이제 효과가 있을 것이냐라고 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네. 또 제안을 해서 안 받는 건 뭡니까? 이게 명확히 이제 선거운동 차원이라는 거를 다른 후보들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선뜻 받기 어려운 구조라서 예.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늦은 게 아니냐. 근데 모르죠. 오히려 이제 늦게라도 이렇게 안보 중심으로 예. 문재인 후보가 뭔가 프레임을 바꾸려고 노력했다라는 건 저는 오히려 좋은 것이다. 그래서 안보에 대한 어떤 뜻을 같이 하는 모습 이런 예.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그나마도 다행인데 예. 선거에는 도움이 될지 좀 미지수입니다. 네. 예.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도 들으셨지만 뉴스 정면 승부 정치 길게 토크오버 시간에서는 미리 보는 대선 중에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 공약 관련해서 안보 문제, 경제 문제 그리고 각 당의 연대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배재대 공공정치학과의 정영진 교수님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YTN 뉴스 FM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예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팟캐스트나 팟빵에서 곽수종 검색하시면 손쉽게 또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한여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감기 걸리시는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지, 작가 홍기, 김은진, 기술감독 안홍진, 김승희, 진행의 곽수중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